할머니 들어오니까 이상한 냄새나? 아니, 그게 사업자금 도와달라고? 이 나쁜 놈아! 싫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할머니, 냄새나요. 7살 손녀의 목소리였다. 작고 날카로웠다. 71세 정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끌고 막 도착한 그녀는 손녀의 그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작아졌다. 며느리 수진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아이고, 유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달랐다.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먼저였다. 명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시골에서 입던 남색 바람막이 30년은 된 것 같았다. 세탁은 했지만 세월의 냄새는 지울 수 없었다. 냄새, 나는구나. 명자는 천천히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다. 어머니, 왜 오신다고 연락을 안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태연이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 지금 출장 가셨어요. 모레나 들어오신대요. 그래. 명자의 어깨가 축 처졌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근데 어머니, 방이 없어요. 애들 방하고 우리 방밖에 없어서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다. 거실도 좋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손녀 유진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명자를 바라보았다.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손자 준호는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명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밤, 명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명자가 있는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왜 왔을까? 명자는 눈물을 삼켰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알면서도 왔다.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다. 명자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1953년생. 정명자.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8남매 중 막내.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7살 때 중매로 결혼했다. 상대는 10살 연상의 강철수.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엄했다.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다. 명자야, 빨래. 명자야, 밥. 명자야, 밭일.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여자의 삶이지 생각했다. 20살에 처자들 태연을 낳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내 자리는 확실하다. 명자는 기뻤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육아는 더 힘들었다. 아이를 업고 밭일을 했다. 젖을 물리면서 빨래를 했다. 남편 철수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하러 나가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왔다. 여편네 일은 여편네가 하는 거지. 명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 아들 태연은 똑똑했다.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였다. 명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켜야 해. 나처럼 살면 안 돼. 명자는 밭일을 더 많이 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남편은 술값에 돈을 다 쓰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용돈에 돈을 썼다. 명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은 거칠어졌다. 허리는 굽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됐다. 하지만 태연은 잘 자랐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다.
명자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아들, 대학생이 됐어.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다. 명자는 밭을 더 많이 일궜다. 남의 집 일도 했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다. 4년간 명자는 쉬지 않고 일했다. 태연은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명자는 또 울었다. 다 컸구나. 우리 아들. 태연이 결혼한다고 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의 수진이었다. 명자는 결혼식 날 구석에 서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장, 멋진 하객들. 명자는 어울리지 않았다. 시골 할머니 같은 옷차림에 거친 손. 태연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어머니세요?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할머니 같은데? 명자는 작아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연이 명자에게 왔다.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길러주셔서. 그래. 잘 살아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하지만 태연은 자주 오지 않았다. 서울에서 사는 것이 바빴다. 명자는 혼자 시골집에 남았다. 5년 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났다. 명자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태연은 장례식에 왔다가 이틀 만에 떠났다.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자주 전화할게요. 하지만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명자가 먼저 걸면 태연은 바쁘다고 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회사에서. 그래. 바쁘지. 엄마는 괜찮다. 명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다. 집은 너무 컸다. 너무 조용했다. 명자는 매일 외로웠다. 사는 게 뭘까? 그러다 며칠 전 명자는 결심했다. 아들을 보러 가자.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렇게 명자는 아들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지금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명자. 71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명자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생 습관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았다. 71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투성이, 기미투성이, 흰머리투성이. 늙었구나. 정말. 명자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아직 모두 자고 있었다. 명자는 주방으로 갔다. 뭐라도 해야지. 폐만 끼칠 순 없지.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들이 가득했다. 명자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썰고 된장을 풀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30분 후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명자는 밥도 지었다. 김치도 꺼내고 반찬도 준비했다. 오전 7시 며느리 수진이 일어났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침 준비했다. 애들이랑 먹어라. 수진이 식탁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애들은 학교 가기 전에 우유만 마시고. 명자의 손이 멈췄다. 그래. 근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은 안 먹어요. 명자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 정성껏 차린 반찬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다. 그럼 나는. 어머니는 드세요. 저는 커피만. 수진이 커피포트를 켜며 말했다. 명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손자 준호가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아침 준비했는데.
조금만 먹고 갈래?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명자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안 먹어요. 늦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래도 조금만. 엄마, 나간다. 준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명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녀 유진도 일어났다. 유진아, 할머니가. 유진은 명자를 보더니 코를 찡긋했다.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밥은? 학교에서 먹을게. 유진도 나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혼자 남았다. 식탁에는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음식들을 치웠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오전 10시.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명자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점심시간이 되었다. 수진이 나왔다. 어머니,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괜찮다. 그럼 제가 라면 끓일게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수진이 주방으로 갔다. 라면을 끓였다. 2개. 식탁에 놓았다. 어머니, 드세요. 명자와 수진이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수진은 휴대폰을 보며 먹었다. 명자는 그저 라면을 후루룩 먹었다. 왜 이렇게 서먹할까? 내 며느리인데. 식사가 끝났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명자가 말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 내가 하마. 명자는 설거지를 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평생 해온 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설거지를 끝내고 명자는 다시 거실로 갔다. 수지는 또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혼자 남았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 1시. 시간이 안 가네.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준호와 유진. 다녀왔어요. 두 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명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저녁 시간이 되었다. 수진이 나와서 말했다. 어머니, 저녁은 시켜 먹을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다. 그럼 치킨 시킬게요. 애들이 치킨 좋아해서. 치킨이 왔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치킨을 먹었다. 준호와 유진은 좋아하며 치킨을 먹었다. 수진도 웃으며 아이들을 챙겼다. 하지만 명자는 끼지 못했다. 아이들은 명자 쪽을 보지도 않았다. 명자는 치킨 한 조각을 들고 씹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집에 가고 싶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도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또 혼자 남았다. 밤 10시. 명자는 소파에 이불을 깔았다. 수진이 준 이불. 얇았다. 명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거실은 추웠다. 난방이 잘 안 됐다. 명자는 이불을 더 꽁꽁 싸맸다. 하지만 추웠다. 마음도 추웠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밤 12시. 명자는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준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언제 가요? 명자는 멈춰 섰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쉿, 조용히 해. 들려. 근데 진짜 냄새나요. 할머니.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모레 아빠 오시면 보내드릴게.
다행이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그렇게 싫구나. 내 손자가. 명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새벽 5시, 명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캐리어에 옷을 넣었다. 가져온 것이 많지 않았다. 10분 만에 다 쌌다. 명자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하룻밤 묵었던 소파, 아무도 먹지 않았던 아침상,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이 집. 안녕. 다시는 안 올 거야. 명자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수진이었다. 명자는 돌아보았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예. 지금요? 아버지 오늘 오시는데. 괜찮다. 나 먼저 갈게. 어머니, 그래도. 명자가 손을 들어 수진을 막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불편하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다는 거.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명자가 말했다. 나 이제 안 올게. 너희 편하게 살아라. 어머니, 태연이한테 잘 전해라. 엄마는 괜찮다고. 명자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은 말리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를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명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캐리어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명자는 걸으면서 울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시골로 가는 버스는 아침 6시에 있었다. 명자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추웠다. 외로웠다. 슬펐다. 버스가 왔다. 명자는 버스에 올랐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아들의 아파트가 멀어졌다. 명자는 그 아파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안녕. 다시는 안 올 거야. 정말로. 오후 2시. 명자는 시골집에 도착했다. 4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왔다. 몸이 아팠다. 대문을 열었다. 집은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명자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명자는 짐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다. 명자는 방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다. 3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 저녁이 되었다. 명자는 혼자 밥을 지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을 켰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이 있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이 되었다. 명자는 상을 차렸다. 하지만 혼자 먹을 밥이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명자는 TV를 끄고 마루로 나갔다. 밤하늘을 보았다. 별이 많았다. 여기가 좋다. 역시.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명자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명자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텃밭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다. 혼자였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 이웃들도 대부분 도시로 떠났다.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명자는 하루하루가 무거웠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명자는 거실로 가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사진. 환하게 웃는 남편 철수.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노?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다. 나 너무 외로워. 너무.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7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노? 명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17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고 그게 전부였다. 명자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없었다. 명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지금 그들은 모두 없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도 떠났고, 아들은 도시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명자만 남았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살지? 명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들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자는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 태연이야. 그래.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수진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안 계시더래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 출장 갔다며. 괜히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저녁 때 들어왔는데 수진이가 서운해하던데. 명자는 웃음이 나왔다. 쓸쓸한 웃음. 그래.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엄마, 다음에 또 오세요.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는데. 그래. 생각해보마.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다.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조만간 내려갈게요. 바쁜데 괜찮다. 안 와도 돼. 그래도 됐다. 너는 내일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끊는다. 명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조만간 내려온다고.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 명자는 핸드폰을 치웠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명자는 매일 텃밭 일을 했다. 배추를 심고 고추를 따고 상추를 가꿨다. 하지만 외로움은 계속됐다. 어느 날 명자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주저앉았다. 갑자기 힘이 빠졌다. 아, 힘들다. 명자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노?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텃밭 한가운데서 혼자 울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이장을 만났다. 아이고, 명자씨. 요즘 뵙기 힘들던데.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건강은 좀 어때? 그냥저냥 삽니다. 이장이 명자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혼자 계시니까 힘들지?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장이 말했다. 명자씨, 마을 회관에 요즘 프로그램 많이 하던데. 한번 나와보지 그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노래교실도 있고, 운동교실도 있고. 아, 스마트폰 교실도 새로 생겼어. 스마트폰 교실이요? 그래. 젊은 선생님이 와서 스마트폰 쓰는 법 가르쳐 준대.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못 쓰면 큰일이잖아.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배울 수 있을지. 무슨 소리. 우리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 85세인데 배우고 계셔. 명자 씨는 아직 젊잖아. 그래도 명자 씨,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봐.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게 건강에도 좋아. 이장이 명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야. 꼭 나와. 이장은 손을 흔들며 갔다.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스마트폰 교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3일 후 마을 이장이 다시 명자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흥분해 있었다. 명자 씨, 명자 씨.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렸다. 명자가 나왔다. 왜 그러십니까, 이장님? 큰일 났어. 아니, 잘 됐어. 무슨 일입니까? 이장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명자 씨네 땅 있잖아. 뒷산 그쪽. 네.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땅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거. 거기가 아파트 단지 개발 지역에 들어갔어. 명자가 눈을 크게 떴다. 예. 시에서 발표했어. 뒷산 일대를 재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대. 명자 씨네 땅이 딱 그 한가운데야. 그게 무슨. 이장이 흥분하며 말했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야. 보상금만 해도.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최소 5억은 넘을 거야.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억? 그래. 명자 씨, 이제 부자 됐어. 축하해. 명자는 믿을 수 없었다. 이장님, 진짜입니까? 진짜야. 내가 시청에 가서 직접 확인했어. 다음 주에 설명회도 한대. 이장이 명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명자 씨,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이장이 가고 난 후 명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억. 돈이 생긴다고? 명자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다. 아들 학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항상 부족했다. 밭일을 하고, 남의 집 일을 하고,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돈이 생긴다고?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71세의 할머니가 보였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하지만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정명자, 이제부터 너는 너를 위해 살아. 다음 주 화요일, 명자는 마을 회관으로 갔다. 오전 10시, 스마트폰 교실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제 이름은 김하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명자는 뒤쪽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 강사 하은이 말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먼저 스마트폰 켜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오셨죠? 명자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전화 받는 것 말고는. 자, 여기 옆구리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져요. 강사의 설명을 듣고 명자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명자는 당황했다. 이게 왜 안 되노?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배터리가 나간 거 아닐까? 강사 하은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 할머니 스마트폰 충전이 안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충전기 드릴게요.
하은이 명자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10분 정도 충전하면 켜질 거예요. 그동안 다른 분들 먼저 배우시고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하셔도 돼요. 명자는 미안한 마음에 작아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처음이시니까 당연하죠. 하은은 환하게 웃었다. 명자는 그 미소에 조금 안심했다. 10분 후 명자의 스마트폰이 켜졌다. 자, 이제 카메라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하은이 설명했다.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져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아이콘을 눌렀다. 카메라가 켜졌다. 와, 명자는 신기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어머, 내 얼굴이. 옆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신기하죠? 나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하은이 말했다. 이제 사진을 찍어볼까요? 옆 사람 찍어보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 찍어봐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찰칵. 어머, 잘 나왔네. 할머니가 기뻐했다. 명자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명자에게 말했다. 아까 같이 사진 찍었던 사람인데 제 이름은 최순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정명자입니다. 명자 씨, 반가워요.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앉아요. 둘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명자도 따라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새로운 것을 배웠다. 재밌었다. 정말. 그날 밤 명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싶었다.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거실을 찍어봤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신기하네. 명자는 방을 찍고 부엌을 찍고 마루를 찍었다. 재미있었다. 다음 주 스마트폰 교실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사진 편집하는 법을 배웠다. 자,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면 사진이 더 예뻐져요. 하은의 설명을 듣고 명자는 따라했다. 어제 찍은 거실 사진에 필터를 적용했다. 어머, 진짜 예뻐졌네. 순이가 옆에서 말했다. 명자 씨, 잘하시네. 나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명자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3주차 SNS 사용법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배워볼 거예요. 하은이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앱이에요. 명자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제가 여러분 폰에 앱을 깔아드릴게요. 하은이 명자의 스마트폰을 받아 앱을 설치했다. 자,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이름을 뭐로 할까요? 명자는 생각했다. 그냥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가능해요. 그럼 정명자로 할까요? 네. 계정이 만들어졌다. 자, 이제 사진을 올려볼까요? 어제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명자는 사진첩을 열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거실, 방, 부엌, 마루. 명자는 마루에서 찍은 하늘 사진을 골랐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명자는 버튼을 눌렀다. 사진이 올라갔다. 와, 진짜 올라갔네. 순이가 말했다. 명자 씨, 나도 명자 씨 계정 팔로우 할게요. 팔로우요? 친구 맺는 거예요. 순이가 명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다. 하늘 정말 예쁘네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다.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집에 돌아온 명자는 매일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텃밭, 하늘, 꽃, 나비, 고양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처음에는 팔로워가 순위 1명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났다. 스마트폰 교실 사람들이 팔로우했다. 10명, 20명, 10명. 댓글도 달렸다. 할머니 사진 예뻐요. 텃밭 부러워요. 건강하세요. 명자는 매일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내 사진을 좋아해 주는구나. 명자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이었다. 2개월이 지났다. 명자는 이제 스마트폰 교실의 베테랑이 되었다.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사진도 잘 찍고 편집도 하고 SNS도 능숙하게 사용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순이가 말했다. 명자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마을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는 이미 2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명자 씨, 여기 앉아요. 김영자와 박철수였다.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4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가 말했다. 명자 씨, 요즘 인스타그램에 사진 정말 많이 올리시던데 나도 명자 씨처럼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철수가 말했다. 아니야, 진짜 예뻐. 특히 어제 올린 꽃 사진. 진짜 프로 같더라. 과찬이십니다. 순이가 말했다. 명자 씨, 사진 찍는 비법 좀 가르쳐줘요.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찍을 뿐인데. 영자가 말했다. 그게 재능이야. 명자 씨는 센스가 있어.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칭찬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철수가 말했다. 우리 다음 주에 산에 갈래요? 단풍 보러. 영자가 말했다. 좋아요. 순이가 말했다. 나도 갈래. 3사람이 명자를 보았다. 명자 씨도 가죠?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요. 4사람은 웃으며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가슴이 따뜻했다. 친구들이 생겼구나. 70년을 살면서 명자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집살이와 육아에 바빠서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71세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주 일요일.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등산복을 입고 도시락을 쌌다. 김밥과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오전 9시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났다. 순이, 영자,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 씨, 왔네.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딱 맞춰 왔어. 4사람은 버스를 타고 근처 산으로 갔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와, 예쁘다. 명자는 감탄했다.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71세의 몸은 쉽게 지쳤다. 하지만 친구들이 함께여서 힘이 났다. 명자 씨,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순이가 명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정상에 도착했다. 다 왔어요. 4사람은 정상에서 경치를 바라보았다.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든 산들, 푸른 하늘, 구름. 정말 아름답네요. 명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찰칵, 찰칵.
명자 씨, 우리도 같이 찍어요. 네 사람은 함께 셀카를 찍었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이었다. 점심시간. 명자는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다. 어머, 명자 씨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나눠 먹으라고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영자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모이면 좋겠어요. 철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놀러 가요. 순이가 말했다. 좋아요. 명자 씨는 어때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명자는 가슴이 벅찼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3개월이 지났다. 명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급격히 늘어났다. 100명, 500명, 1000명. 명자는 매일 사진을 올렸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 하늘, 꽃, 동네 풍경, 친구들과의 사진. 그리고 사진마다 짧은 글을 적었다. 오늘 배추가 많이 자랐습니다. 기특합니다. 하늘이 참 예쁩니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산에 다녀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사진 보면 힐링돼요. 할머니 글 너무 좋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명자는 매일 댓글을 읽으며 행복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어느 날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다. 하은 강사가 놀라며 말했다. 할머니, 팔로워가 5,000명이나 되세요? 대박이에요. 그게 많은 겁니까? 많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안 돼요. 할머니 완전 인플루언서세요. 인플루. 뭐요? 인플루언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명자는 얼떨떨했다.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순이가 말했다. 명자 씨, 이제 유명인이네. 우리 친구가 유명인이라니. 영자가 말했다. 명자 씨, 나중에 TV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제가 왜 TV에. 하지만 명자는 기분이 좋았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하은 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할머니, 유튜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유튜브요? 네. 인스타그램처럼 영상을 올리는 건데 요즘 할머니들 유튜브 많이 하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영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할머니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은이 열심히 설득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보면 팔로워들이 할머니 일상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유튜브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명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순이가 말했다. 명자 씨, 한번 해봐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영자도 말했다. 그래요. 명자 씨라면 잘할 수 있어요. 명자는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하은이 기뻐하며 명자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줬다. 채널 이름은 명자 할매의 시골 일기. 자, 이제 첫 영상을 찍어봐요. 명자는 긴장했다. 뭘 찍으면 좋을까요? 할머니 텃밭 소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명자는 텃밭에서 영상을 찍었다. 하은이 카메라를 들고 명자가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1세 정명자입니다. 오늘은 제 텃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자는 텃밭을 돌아다니며 설명했다. 여기는 배추밭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배추가 잘 자랐습니다. 여기는 고추밭이고요.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이건 상추입니다. 매일 따먹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하은이 편집을 도와줬다. 자, 이제 올릴까요? 명자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유튜브를 확인했다. 조회수가 보였다. 1523회. 어머, 댓글도 달려 있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목소리가 따뜻해요. 할머니 텃밭 부러워요. 힐링되네요. 구독했어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봤구나.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조회수가 1000번이 넘었어. 순이가 말했다. 어머, 대박. 축하해요. 고마워. 명자는 행복했다. 다음 주 2번째 영상을 올렸다. 이번에는 요리 영상이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조회수가 더 올라갔다. 5000회, 1만회. 구독자도 늘어났다. 1000명, 5000명, 1만명. 명자는 매주 영상을 올렸다. 청소하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산책하는 영상, 친구들과 노는 영상. 사람들은 명자의 일상을 사랑했다. 댓글도 계속 달렸다. 할머니 보면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명자는 매일 댓글을 읽으며 행복했다.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구나. 6개월 후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명자는 믿을 수 없었다. 50만 명. 이게 정말입니까? 하은이 말했다. 진짜예요, 할머니.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세요. 순이가 말했다. 명자 씨, 이제 우리 동네 스타야. 명자는 웃었다. 71세에 유튜버가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땅 보상금이 나왔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정명자 씨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입니다. 명자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했다. 5억 2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다. 명자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보상금이 입금되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명자는 눈물이 났다.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명자는 며칠 동안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을 고치는 것이었다. 오래된 시골집을 수리했다. 지붕을 새로 얹고 벽지를 바르고 보일러를 교체했다. 한 달 후 집이 새 것처럼 변했다. 명자는 만족했다.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겠구나. 두 번째로 한 일은 새 옷을 사는 것이었다. 명자는 평생 낡은 옷을 입었다. 돈이 아까워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다. 예쁜 코트, 따뜻한 스웨터, 편한 신발.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은 자신을 보았다. 나도 괜찮네. 세 번째로 한 일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순이, 영자, 철수와 함께 제주도로 갔다. 3박 4일 여행.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처음으로 호텔에서 잤다. 처음으로 여유로운 여행을 했다. 명자는 행복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태연이었다. 엄마. 그래, 태연아. 엄마, 땅 보상금 나왔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돈 소식을 들었구나. 태연이 말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바쁘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 뵙고 싶어서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연이 말했다. 엄마, 그리고 보상금 관리 같은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다. 예,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 그렇게 큰 돈은 됐다고 했다.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태연아. 네. 너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가 언제냐? 태연이 말문이 막혔다. 그게 1년 전이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전화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땅 보상금 소식 듣자마자 온다고 하더라. 웃기지도 않다. 태연이 말했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다. 나는 안다. 너희가 뭘 원하는지.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아,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엄마, 끊는다. 명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하지만 주말 태연은 왔다. 며느리 수진과 손주들을 데리고 명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너라. 엄마. 태연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명자는 담담했다. 거실로 들어온 태연 가족.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집이 완전 새 것 같아요. 수리하셨어요? 그래. 준호와 유진도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보았다. 태연이 말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뭐? 보상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자가 태연을 똑바로 보았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왜 궁금하냐? 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 걱정되어서. 걱정 마라. 나 혼자 잘 쓸 수 있다. 수진이 끼어들며 말했다. 어머니,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필요 없다.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태연이 말했다. 엄마, 그래도. 태연아. 명자가 아들을 보았다. 너희는 왜 왔니? 예. 정말 나보고 싶어서 왔니? 아니면 돈 때문에 왔니? 태연과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명자가 계속 말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돈 소식 듣자마자 왔다. 웃기지 않니? 태연이 말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아니다.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6개월 전에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니? 태연이 고개를 숙였다. 명자가 말했다. 냄새난다고 했다. 거실에 재웠다. 하룻밤 만에 쫓아냈다. 그게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이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그때는 변명하지 마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70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너 태연이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명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귀찮게만 생각했다. 돈이 없을 때는. 태연이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명자가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도 내 돈에 기대하지 마라. 태연이 말했다. 엄마, 저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명자가 소리쳤다.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가 말했다. 이제 가거라. 나는 혼자 살 거다. 태연이 말했다. 엄마, 제발, 가. 명자는 단호했다. 태연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태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명자가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태연 가족은 집을 나갔다.
차에 타고 떠났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잘했어. 정명자. 잘했어. 그 후 명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을 더 열심히 올렸다. 요리, 청소, 원예, 일상. 구독자는 계속 늘어났다. 70만 명, 80만 명, 100만 명. 명자는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할머니 최고. 할머니 보면 힐링돼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명자는 매일 댓글을 읽으며 감사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자주 가졌다.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갔다. 강원도, 경주, 부산, 전주. 명자는 한국 곳곳을 여행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 사람들은 명자의 여행기를 사랑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왔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명자는 놀랐다. 저를 TV예요? 네. 할머니 유튜브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꼭 모셔가고 싶습니다. 명자는 생각했다. 나를 TV에 나오라고? 결국 명자는 출연하기로 했다. 촬영날 명자는 긴장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니 편안했다. 유튜브로 익숙해진 덕분이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71세 할머니 유튜버 화제. 나이는 숫자일 뿐 정명자 할머니의 도전. 언론이 명자를 주목했다. 명자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1년이 지났다. 명자는 이제 72세가 되었다. 유튜브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었다. 보상금으로 작지만 예쁜 새집도 샀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전망 좋은 집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했다. 명자 씨, 집 정말 예쁘다. 순이가 말했다. 그치? 내가 직접 골랐어. 영자가 말했다. 명자 씨, 이제 완전 인생 역전이네. 철수가 말했다. 71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멋있어. 명자는 웃었다. 나 정말 행복하구나. 어느 일요일 아침, 명자는 새집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명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햇살, 커피, 창밖 풍경,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72세의 아침. 오늘도 나는 나를 산다.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최고.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아들 태연이었다. 엄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폐 끼치지 않게 하루만 갔다 올게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래라.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오너라. 나는 오후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명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떠다녔다. 새들이 날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에필로그. 2년 후 74세가 된 명자. 유튜브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명자는 이제 완전한 유명인이 되었다. 책도 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산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연도 다녔다. 전국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명자의 강연을 듣고 싶어 했다. 여러분, 저는 71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자의 말에 사람들은 울었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명자는 행복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계속됐다. 순이, 영자, 철수와 함께 이제는 해외여행도 다녔다. 일본, 대만, 태국. 명자는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 아들 태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태연은 진심으로 반성했다. 매달 한 번씩 내려와 명자를 찾았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만나는 가족일 뿐이었다. 명자에게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친구들, 구독자들, 새로운 일상, 꿈. 어느 겨울날, 명자는 새 집 거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27년 12월 20일, 74세가 되었다. 3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에게는 유튜브가 있다. 2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 친구들이 있다. 새로운 꿈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배신이 아팠다. 외로움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74세의 정명자. 오늘도 나는 나를 산다. 그리고 행복하다. 정명자. 명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명자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 속을 걸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명자는 웃으며 눈 내리는 풍경을 찍었다. 74세.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젊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명자는 눈 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명자는 계속 걸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꿈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오늘의 교훈.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진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 74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의 깊은 희로애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옆에 종 모양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